이번에 사회, 국제관계, 외교 정책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먼저 볼 것인데, 여기서 공존을 위한 노력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먼저 국제평화지향, 국제법 준수 및 국제기구 참여,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 세계 시민의식, 함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국제평화지향은 그냥 자국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고, 국제법 준수 및 국제기구 참여는 국가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만든 이 국제법을 지키고 이 국제기구를 창설해가지고 국제협력을 이렇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한 협력은 이런 인권, 보건, 환경 그런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 세계 시민 의식 함량은 이 국제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참여 의식, 그런 의식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를 통한 공존 노력에 대해 그다음 배우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외교라는 것은 국제사회나 그런 곳에서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대외적 활동입니다. 대외는 그래서 외부 또는 나라 밖 그런 뜻입니다. 이 외교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 문제 해결로 국제사회의 공존에 기여할 수 있고,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자국의 대외적 위치나 상태, 그런 것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핵 협상을 이끈 이 외교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의혹이 폭로되면서 이렇게 이란 핵 위기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6개의 국가와 이란이 협상으로 이렇게 서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에서는 이란이 핵 개발을 멈추기로 했고, 그 다음 이 사회는 그 대가로 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같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해체하기로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여기 외교 정책이 잘 시행될 경우 이런 국제사회 의료를 증진하고 각국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이런 외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 외교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정책은 외교 활동에서 이렇게 서로 협상과 설득을 통해 가지고 이 자국의 서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외교 정책 결정 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그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는 자국의 내부 상황을 검토해야 되고, 그다음 다른 나라의 관계, 그다음 국제 정세의 변화, 국제 이게 형편, 그런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오늘날의 외교를 양상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치, 군사 분야를 넘어서 경제, 스포츠, 문화 그런 것들 등으로 이렇게 분야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 외교 활동과 민간 외교 활동 등 다양한 교류 방법 이용, 이런 게 있는데, 이 공식적 외교 활동과 민간 외교 활동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옆을 보면 공식적 외교 활동은 이런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원수나 외교관 그런 활동이고, 민간 외교 활동이란 학문, 예술, 스포츠, 정치 그런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 시민과 어떤 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외교 활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국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뉴스에서 따뜻하게 그런 얘기를 보면 독도의 영유권 문제, 동해 표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뉴스나 그런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영유권 문제는 이렇게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신의 땅이나 그런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동해 표기 문제는 일본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라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게 일본군이 예전에 위안부를 강제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해라 그런 것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이 그 동원 여부를 계속 감추고 사과를 안 해서 이렇게 서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 일본 문제는 이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과 같이 왜곡된 역사를 일본이 역사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동해는 원래 20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고유 명칭인데, 일본이 세계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만 표시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세계적인 지도나 그런 곳에서 일본해로 표시된 경우가 많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과 갈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일본의 독도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목적이 이 독도가 군사적이나 경제적에서 좀 유리하니까 가지면, 그래서 그걸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독도가 우리 영토인 걸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는 외교적 교섭이나 사법 해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일본이 계속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를 계속 적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책에 나타난 독도, 이걸 예전에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것은 삼국시대 이전 울릉도와 독도는 우상국이라 불리는 소규모 왕국이었는데, 이게 고려사나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대한제국 칙년세 41호 등 이런 기록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영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개는 동북 공정 문제, 불법 조업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북 공정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통합하려는 역사 이렇게 왜곡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 불법 조업 문제는 가끔 뉴스를 보면 중국 어선 그런 게 우리 수역이나 그런 것을 침범해가지고 우리 물고기들 다 들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중국의 목적은 소수민족 독립 방지, 한반도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 이렇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은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역사는 확실하고 명백한 우리 역사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저 학문적 차원에 한정하고 더는 확대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중국과 한국 양국 간에는 계속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동북 공정 것에 대해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을 봐도 여기에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국호를 알 수 있고 북진 정책을 추진한 것을 통해서도 이것을 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가 간 갈등 문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정부는 객관적인 근거를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는 방안은 이렇게 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연구기관 설립과 운영을 하고 국가가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활동화 이건 학문과 기술입니다. 그 다음 대내적 홍보를 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사회의 역할은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 노력 방안은 언론 기관의 홍보를 이렇게 많이 활용하고 시민단체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국민의 관심과 적극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민사회 이 자료를 이걸 보면서 자세히 알게 되면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모습을 이렇게 똑바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이버 외교 간에 양성하고 우리나라에 간에 왜곡되거나 좀 이상하게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바르게 잡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